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민주당의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뭐 천하가 다 아는 대로 이재명 의원이 지난 대선 때 이른바 20대 젊은 층을 끌어오기 위해서 영임한 사람 아닙니까? 뭐 엠번방 사건을 추적한 뭐 불꽃 추적단이라든가 그런 활동을 했다는데, 또 우리 서정욱 변호사는 사람 둘이 했는데 무슨 추적단이고 말고가 있었느냐, 몇 번 이렇게 들어가 보고 망가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재명 퀴즈라고 할 수가 있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이번에 당 대표에 나서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지난 2일이죠. 사실 정식 선언한 건 아니고 무슨 방송 인터뷰에 가서 그렇게 나서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당 비대위에서는 불가 판정이 내려지 않습니까? 왜 불가 판정을 내려버린 거예요? 1월 1일 기준으로 이제 6개월 이전에 입당한 권리당원이어야만 당대표 선거 출마 자격이 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기한을 못 맞춘 거죠. 그래서 아예 자격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버린 거죠. 여기도 이제 지금 민주당도 사실은 야당도 엄청난 권력이잖아요. 그리고 또 엄청나죠. 그리고 이게 또 다수 야당이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2년 조금 안 남았지만 그때 선거 때까지는 엄청난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다툼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뭐 586 세대 또는 뭐 97 세대 또는 뭐 이재명계, 친문계 뭐 각계각층에서 이제 지금 뭐 다른 거 볼 새는 없어요. 사실은 뭐 지금 이제 윤 대통령 그도 비판할 게 좀 있지 않습니까? 뭐 인선 문제라든지. 근데 여기서 이제 거기에 전멸정비하기는커녕 자기들끼리 싸운다고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박지원 전 공동비대위원장 같으면 실제로 발탁을 했으니까 당대표 선거에 나오게 하더라도 여기서 지금 사실은 당의 세력도 없고 지지 기반도 없고 대표 될 리가 별로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나와도 된다 해줘도 되는데 이제 이 우상호 비대위 체제가 당권을 잡은 쪽에서 너 보기 싫어 나가 하고 이제 그냥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정치권이 선거 때만 되면은 뭐 젊은 정치인이다 뭐다 해가지고 막 젊은 사람들 영합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을 뭐 대우할 것처럼 하는데, 선거 끝나고 나면은 이 청년층, 이른바 젊은 층을 장식품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끝나고 나면은 쓸모가 별로 없어지니까 버리는 소모품으로. 그러니까 민주당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인 것 아닙니까? 토사구팽, 그거죠. 정치공학 차원에서 사실은 이제 박지원도 보니까 이제 일종의 이제 뭐라 그럴까요, 진보 진영 쪽 사람이에요. 그 대학에서도 준 운동권 계통에 있었던 이제 친구인데, 이런 친구를 필요에 따라 가지고 이제 발탁을 했죠. 그래서 또 충분히 활용했죠. 지난번에 대선에서도 20대 여성들 20대 여성을 투표가 이재년으로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했는데 뽑아놓고 보니까 이제 이 정서가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뭐 페미 입장이라든지 그런 데서 완전히 정서가 다르고, 또 이제 내로남불, 그 다음에 뭐 여성에 대한 어떤 문제를 계속 비판하고 쓴소리하고, 그러니까 그 문파들에 의해서 공격도 엄청나게 친이재명 세로부터 엄청나게 공격받았죠. 사실은. 특히 개딸한테 엄청나게 공격을 받았죠. 그러다가 지금 이제 다시 나온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뭐 미운 틀이 박혀서 지금 나오지 마라 이제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거 여기는 뭐냐면은 민주당도 사실은 쇄신과 혁신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헤게모니 다툼하고 있고, 기득권층이 계속 자기들 권한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도 지도부한테 유권 해석을 또 요구를 했더라고요. 아니 4월에는 투표로 나를 선출을 했잖냐. 그때는 피선거권이 있다 해갖고 84.4%로 그때는 뽑아줘 놓고 지금은 아무런 피선거권이 없다고 하면 어느 것이 더 맞는 이야기냐. 김동연 경기지사 그분도 3개월 만에 다 경선에 나서가지고 후보됐지 않느냐. 그런데 왜 이렇게 이중잣대를 들이대느냐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본인을 스카우트한 발탁한 이재명 의원한테도 찍혔고 예. 또 운동권들 입장에서는 이게 나서도 너무 나서네. 자기 머리 꼭대기 위로 올라가려고 하네. 그런 거 아닙니까? 특히 지난 지방선거 때는 586 이 용태론을 들고 나오면서 또 대립각을 이 운동권들하고 세웠단 말이에요. 이제 실제로 이제 힘이 있는 세력이 있는 운동권들은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이제 젊은 그렇죠. 친구 하나 불러왔더니 천방지축 뭣도 모르고 이 권력의 시스템도 모르고 뭐 이상만으로 하느냐. 지금 여기 보면은 본인은 이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중앙위원회에서 투표를 통해서 자기를 이제 비대위원장 시켜줬는데 비대위원장이 당대표나 같은 건데 그때 시켜줬으면 뭐 당대표 자격이 있다는 거 아니냐. 유권 해석해달라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안 해줄 것 같아요. 이미 안 정해졌고. 그래서 이제 박지원은 계속 이제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나 자기 주장을 해서 싸워 나갈 텐데 당권파가 뭐 딱 제가 노를 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재명 이제 어차피 당 대표는 이제 이재명이다, 어대명이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도 여기가 이제 비판을 해버린 거죠. 당 지도부가 다원주의 기반의 대중정책 포기하고 폭력적 팬덤 정치로 쪼그라드는 길을 선택했다. 그럼 다음 총선에서 수도권 서울에서는 사실은 이 합리적인 의견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서 이런 팬덤 정치로 하겠냐. 이제 이렇게 여기도 정면으로 그냥 이제 비판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재명 의원도 상당한 지금 힘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운동권도 싫어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길이 이제 더군다나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 멱살을 잡고 달라든 거 아닙니까? 아니 지난번에 성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한다고 했는데 박완주, 최강욱 사건 났을 때는 침묵을 지켰고 청와공원 얘기를 하니까 그걸 못하게 말렸지 않느냐, 못하게 막았다. 그렇게 지금 폭로를 하고 나선 거예요. 거기다가 또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도 선거 패배의 책임, 그것도 뭐 지적을 하면서 이재명 출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내놨단 말이에요. 이거 이재명 나오면은 개파 분열이 더 가소화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분당까지 갈 수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당대표 되면은 사법 리스크 때문에 당이 민생은 저리 가라오고 이재명 그 옹호하는데 그거 볼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재명 아픈 데만 이렇게 콕 찔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보면은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게 아까 많이 컸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뭐 추적단 불꽃 활동가 이게 얼마나 사실 유의미한 활동을 했는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국민은 알지도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런 사람을 발탁해서 사실 비대위원장 엄청난 자리에 준 거 아니에요. 말이 되는 짓을 했어요. 자업자득이라고 저는. 아니 26살 먹은 그것도 이제 대학 막 졸업하고 무슨 사회 경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을 좀 모으겠다고 이 장식품으로 내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재미는 봤죠. 이쪽에 이준석이가 국민의힘에서 이대남을 끌어들이니까 안 되겠다 해갖고 이대녀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앞장 세웠는데 이제는 보니까 별 쓸모도 없는 데다가 우리 꼭대기에 앉으려고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갖고 지금 차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다른 역할 충분히 줄 수도 있었는데 공학적으로 한 거죠. 지금 잘못하면 총선도 민주당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그 당내에서 권력 다툼 하다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당도 사실은 야당이 됐을 때 지리멸렬한 모습을 연쇄적으로 보이면서 당이 쪼그라들었거든요. 근데 민주당도 사실은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의 지도는 높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그대 야당도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2강 2박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97세대 강병원, 강훈식 그리고 박용진, 박주민 뭐 이런 사람들이 전대 출마를 선언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이재명과는 역부족인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도 뭐 혁신과 뭐 어찌고 저찌고 반성하고 하지만 지난번 검수완박 때 단 한 사람도 그게 반대한 사람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당대표 나설라니까 뭐 반성하고 참담하다, 혁신한다 뭐 이러는데 그것도 좀 설득력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각자 지금 자기 살기 위해서 각자 도생 이런 상황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거기다가 전대 룰을 놓고도 지금 네 분이랄까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전당대 준비위원장인 안기백 위원장이 사퇴를 해버렸죠. 이 전당대회 준비위에서 만든 그 경선 룰을 올라간 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그냥 뭐 다시 그거를 그냥 인정하지 않고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제 그 전준위는 아무래도 이제 혁신 쇄신을 위해서 이제 민의를 더 반영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예비 경선에서 이제 국민 여론조사 30% 반영해서 하자고 했는데 비대위는 이제 기존대로 원래 그러니까 7대 3으로 이제 바꾸자고 하니까 중앙위원회 위원급 투표만 100% 반영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로 예비 경선 의결해버린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당권파들의 영향력이 기득권이 무조건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득권 유지하고 가겠다. 그리고 예비 경선 끝나고 본선에 가서는 이제 그 국민 여론조사 넣을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하자고 이거를 이제 그냥 예전 룰대로 그대로 유지를 해버린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대의원 권리당원에게 주어지는 최고위원 표가 2표가 있는데 이걸 크로스 투표를 하게 되면은 다양하게 선택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한 표는 해당 권역 후보한테만 이제 찍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이제 당권을 장악한 그 권역의 당협위원장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쪽에서 자기 원하는 사람 먼저 뽑게 되니까 다양한 선택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기득권이 그대로 유리하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다음에는 그래도 가장 뭐 인지도도 높고 지지율도 높은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거기는 이제 친문도 아니고 친노도 아니고 주류 세력이 아니고 비주류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주 강력히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혁신이고 미래가 있는 정당이냐고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그러니까 것 새로운 같습니다. 인물이 나오는 걸 어렵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기존의 이제 세력 구도가 그대로 이제 그 전당대에서 반영돼서 당을 이제 당의 권력도 기득권들이 여하간 뭐 타협을 하든 어떻게 하든 나눠 먹자 이 얘기예요. 기득권이 가져가기 이렇게 이재명하고 친문 세력이 서로 공존해서 나눠 먹자 그런 것 같아요. 이재명은 별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죠. 가만히 있고. 그러나 이재명 입장이 지금 이렇게 편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금 경찰의 수사가 검찰은 이제 진영을 정비해 갖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만 대장동 수사하고 변호사비 대납 사건 이건 검찰이 수사하는 건데 경찰에서 대부분의 사건을 지금 수사하고 있고 그 수사는 경찰은 엄청나게 속도를 내고 있어요. 최근에 성남 FC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제 분당서에서 하다가 지금 경기 남부 경찰청 남부청이라고 하죠. 거기서 지금 가져갔어요. 아예 이제 직접 가져가서 거기서 지금 경기 남부청이 이재명 관련 수사 본인하고 그 가족들 부인 아들 문제까지 갖고 6건을 지금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남부청이 이재명 명주를 쥐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경기 남부 경찰청이 다 가져갔어요, 사실은. 그리고 아까 세게 하겠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흐름에서 보면은 이제 이재명 의원과 가족 의혹을 다 가져갔어.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분당서에서 수사 등 업무 과부하로 도경 경기 남부청에서 맡았으면 좋겠다 요청해서 이를 수행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서 못하는 거로 하고 넘겨서 한쪽에서 일관되게 이제 수사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이제 수사요원들이 뭐 대구 확충될 테고 또 검찰도 인텐시브하게 사실은 같이 협력하겠죠. 그래서 이게 뭐 이제 이재명 의원은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죠. 자기는 뭐 다 잘되게 하려고 했다. 좀 이렇게 나올 텐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은 지금 계속 적법 절차 규정에 맞게 했고 또 성남 시민들을 위해서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성남 FC 사건 같은 것은 이재명으로서는 이게 바로 이제 턱밑까지 치고 올라왔다고 그렇게 위기를 느끼지 않겠습니까? 특히 뭐 최근에 시사저널에서도 이렇게 또 단독이라고 해서 보도해가지고 본 거 보면은 성남 FC 사건에 관련해서도 그 성남 FC 관련한 그 기업 회계장부들 거기에
2015년에서부터 2017년까지 160억 원을 이렇게 광고 뭐 이런 걸로 해서 네, 후원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이전이라든가 그 이후에 네, 이재명 시장이 그 구단주가 아닐 때는 연 10억 정도를 네, 광고를 했더라고요. 네. 근데 그 기간에 2015년에서 17년에는 연 40 내지 60억씩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건 뭐 그 장부를 분석해 보면은 이건 특혜를 주고 그냥 후원금 받아온 거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주로 이제 민원 있는 기업들 민원도 다 뭐 네이버라든지 이런 사옥을 옮긴다든지 용적률 문제라든지 이런 예. 게 다 걸려 있을 때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다 거죠. 해주고 돈 받아온 거예요. 그리고 성남 FC 그 기부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산 검사를 해갖고 다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4년간. 4년 동안 안 예. 했더라고요. 돈이 비정상적으로 들어온 거는 이제 확실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기간과 이런 것도 다 특정돼 있는데 그 돈을 어떻게 썼느냐가 지금 이제 규명이 잘 안 돼. 이게 이제 다시 넘어갔으니까 여기서 이제 뭐 사실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그 이 협찬을 받은 거는 사실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예, 예. 지난번 SBS도 보도를 했습니다만은 뭐 현금으로 시사전을도 했었고 막 그냥 이렇게 뭉쳐기 돈이 빠져나간 것도 있고 그래서 또 금융정보 분석원에서 그 수사 의뢰를 하고 그런 거 예, 아닙니까? 이게 이상한 네, 돈의 네. 흐름이 있다. 그런 거 있고 또 뭐 체육회라든가 성남시 사나 그런 데도 막 보조금이 나가고 그러니까 출구조사까지도 거의 다 된 것 같고 경기 남부청이 가져갔다는 것은 이제 경찰서 산에서 조사할 팩트, 사실관계는 다 조사했고 이제 어떻게 그것을 포장을 해갖고 언제 어떤 시점에 발표하느냐 그 이제 마무리 단계라고 봐야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경찰 수사는 아주 속도감 있게 진행이 돼서 저는 7월 중에는 이재명 소환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그 이제 당 차원에서도 움직임이 있는 거죠. 이제 적폐 수사 뭐, 네, 그러니까요. 뭐 반대위원회 같은 것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저지위원회 이재명뿐만 같은 아니라 지금 아주 그냥 전방위적으로 수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딱 해가 그러니까 이제 얼른 만든 거죠. 야당도 참 전당대회를 앞두고 시끄럽기는 국민의힘보다도 더한 것 같습니다.